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그 중에 마지와 둘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황소처럼 일을 했지만 셋째만은 눈만 뜨면 퉁소를 입에 달고 다니며 부르는 것이 일이었다.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쉴참이 되면 아버지와 형들은 땀을 들이느라 서늘한 그늘을 찾았지만 셋째는 밭머리에 호미를 놓기 바쁘게 퉁소를 불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보면 그를 위로해서 한 곡조 불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련한 신세 동정하여 한 곡조 넘기었다. 집에 가서는 부모 형제들이 즐거워하라고 한 곡조 불었고 동네에 나가면 동네 애들이 곱다고 한 곡조 넘기었다. 실버들 늘어진 냇가에 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에 맞추어 퉁소를 불었고 심산 유곡에 가서 곱게 피는 꽃을 보고도 한 곡조 넘기었다. 낮이면 해를 쳐다보며 한 곡조 불었고 밤이면 뜨는 달과 반짝이는 별을 보고 한 곡조 넘기었다. 가을이면 오곡백과 물결치는 소리에 맞추어 퉁소를 불었고 겨울이면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보고도 한 곡조 불었다. 그러니 하늘의 해와 달도 그를 반겨하였고 경치 좋은 산천도 그를 반겨주었으며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일은 언제나 지나치면 탈이 생기는 법이다. 농부의 셋째 아들이 그 바쁜 농사철에도 밤이면 밤마다 밤 가는 줄 모르고 퉁소를 불어대는데 온 동네 농사꾼 아이들까지 그 퉁소 소리를 듣느라 이 집에 모여와서 함께 밤을 새우곤 하였다. 하룻밤도 아니요 밤에 밤마다 내내 이렇게 지내니 농부의 셋째 아들은 물론이요 온 동네 농사꾼 애들까지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였고 밭에 나가서는 꾸벅꾸벅 졸며 머리 방아만 찧었다. 그러니 밭에는 풀이 성하여 농가가 거덜날 판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를 반겨 맞던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양미간을 찌푸렸고 농부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눈을 흘기며 대갈라지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셋째 아들만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여전히 그 모양 그 본새로 밤마다 퉁소만 불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여전히 퉁소 소리만 나면 죽기를 내기하고 이 집에 찾아와서 퉁소 소리를 들었다. 욕해도 쓸데없고 매를 대도 그때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귀에 말이 들지 않았고 살에 매가 들어가지 않았다. 노루도 악이 나면 무는 법이다. 마음이 고인물처럼 잔잔하던 농부도 이제는 그만 화가 상투 밑까지 동하여 홧김에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다. 셋째 아들은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퉁소를 집어들고는 집을 나섰다. 이팔도 못 되는 어린 나이에 양친 부모 이별하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자니 고생이 막심했다. 산 설고 물 설고 사람 선 고장에서 혹 마음 좋은 일을 만나면 그래도 퉁소나 불고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었지만 불황배나 심사가 호랑이 같은 부자 대인을 만나면 밥보다 매를 밥 먹듯 하였다. 그러나 농부의 셋째 아들은 고생을 낙으로 삼고 언제 한번 퉁소를 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은 여류하여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어느 날 농부의 셋째 아들은 자그마한 고을에 머물러 퉁소를 불게 되었다. 숱한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바람에 그는 신이 나서 어두워질 때까지 퉁소를 불었다. 헌데 저녁때가 되어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져 나가자 날은 어둡고 갈 곳은 없었다. 농부의 셋째 아들은 퉁소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빙빙 돌다가
키넘는 담장 안에 큰 배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낯선 고을에 들어서니 빌어먹는 이보다 주먹같이 큰 배나 뜯어먹고 요기하는 것이 나을상 싶었다. 배가 고프던 참이라 가지 칭칭 휘게 열린 배를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배나무에 올라가 범본 놈이 창구멍 틀어막듯 주먹 같은 배를 뜯어서 넙적넙적 먹었다. 진종일 굶은지라 한창 정신없이 배를 뜯어먹고 나니 갈증난 목도 축이고 배도 불렀다. 이때라 마침 동산에서 둥근 달이 불쑥 솟아오르는데 사방을 살펴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풍경소리 절랑절랑하고 그같이 아름다운 후원 연못가에는 대나무들이 바람결에 설레이고 불밝은 초당에서는 낭낭한 글소리가 바람 타고 들려왔다. 농부의 셋째 아들은 흥에 겨워 허리에 찼던 퉁소를 빼들고 한 곡조 넘기었다. 그 소리에 어떻게나 구성지고 아름다웠던지 살랑이던 바람도 잦아들고 하늘에 떴던 밝은 달도 걸음을 멈추었다. 이 집인즉 낙향한 서울 이대감네 집인데 때마침 초당에서 한창 글 공부하던 이대감의 딸 그 소리를 듣고 더는 앉아있지 못하였다. 달빛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처럼 아름다웠다. 이대감의 딸이 초당문을 열고 나서니 그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장 곁에 선 배나무에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 맞추어 배나무에 둥이 틀고 있던 까치까지 나와서 은빛 달빛을 타고 배나무를 빙빙 돌아치며 깍깍 울어대는 것이었다. 이대감의 딸은 저도 모르게 퉁소 소리에 끌려 배나무 밑에 와서 섰다. 농부의 아들은 제 흥에 겨워 퉁소를 불다나니 대감의 딸이 배나무 밑에 와 선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대감의 딸은 홀린 듯 한식경이나 서서 그 소리를 듣더니 그만 배나무에 대고 당돌이 말을 걸었다. 배나무 위에서 퉁소 부느니 선인이신가요? 선인이면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이면 내려오세요. 농부의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배나무에 딱 붙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헌데 배나무 밑에서는 또 방금 하던 말로 다시 묻는데 그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요 더 숨어 자취를 감출 바도 못된지라 농부의 아들은 큰 마음 먹고 난 사람이요 하고 나무에서 내려왔다. 나무에서 내려와 보니 앞에 선 사람은 오간이 준수하여 천태만념이 요요작작한 여인이라 농부의 아들은 뒤로 주춤 물러섰다. 헌데 대감의 딸은 주저도 없이 섬섬옥수 고운 손으로 농부 아들의 손을 쥐더니 두 말 없이 잡아 끄는데 걸어가는 양을 보니 화용 월태였다. 농부의 아들이 대감의 딸에게 끌려 은빛 달빛을 밟으며 후원 초당에 들어서니 등촉이 휘황하여 대낮처럼 밝은데 남루한 제옷차림에 머리가 숙여졌다. 대감의 딸은 농부의 아들을 잡아 앉히더니 집은 어대며 어인 연고로 배나무에 올라가 퉁소를 불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농부의 아들은 묻는 대로 몇 마디 대답하고는 퉁소를 불기 시작했다. 자기가 지나온 일과 지금의 심사를 말로 대답하는 이보다 퉁소를 불어서 말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꽃이 핀 동산에서 조무래기들과 논일며 퉁소 불던 어린 시절이며 밤이면 밤마다 동네 아이들을 모여놓고 퉁소 불던 이야기도 퉁소에 담아 불었고 3년 세월 모진 고생 다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퉁소 불던 이야기도 퉁소에 담아서 불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면 낮에 웃음 짓고 어깨를 들썩이며 그 이야기 엮었고 슬픈 사연 말할 때는 눈물 짓고 구슬픈 곡조를 넘기었다. 이대감의 딸은 총명이 초군한 규수라 퉁소 소리를 들으며 농부의 아들과 같이 웃음도 짓고 눈물도 흘리더니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 퉁소 소리 들어보니
고생을 많이 하셨사와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데 고생을 해야 장차 퉁소를 더 잘 불 게 아니요. 소녀 그대 마음 아오니 꺼리시지 않으면 잠시 우리 집에 남아서 머슴으로 있으면 장차 성사할 날 있으오리다. 감사한 말이요. 내 퉁소 부는 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힘을 주려 함이니 퉁소만 마음대로 불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요. 저의 부친은 소시적부터 퉁소 소리 듣기를 각별히 즐겨하였은즉 머슴 노릇 한데도 날마다 퉁소 부는 것이 일일 거예요. 우리 부친 이제 며칠 후면 한양에 갔다 오실 터이니 기다리시와요. 기다리다니 어디서 기다린단 말이오? 이때 바로 후원 초당에서 나는 퉁소 소리를 듣고 몸체에서 달려나온 어머니가 집에 들어섰다. 그 바람에 농부의 아들은 깜짝 놀라 돌처럼 굳어졌고 대감의 딸은 얼굴이 새빨간 고추처럼 붉어졌다. 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야밤에 초당에 이 거지 같은 녀석은 왜 끌어들였느냐? 천벌을 면치 못할지니 어서 내쫓지 못할꼬? 농부의 아들은 허둥지둥 문가로 걸어갔다. 이때라 대감의 딸이 한사결단 문을 막아서며 농부의 아들에게 눈짓으로 퉁소를 가리켰다. 농부의 아들은 이내 그 뜻을 알아채고 퉁소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본래 대감의 부인 늘 대감과 함께 퉁소 소리 듣기를 즐겨하던 터인데 이처럼 구성지고 아름다운 퉁소 소리는 처음 듣는지라 어리나간 듯 퉁소 소리만 들었다. 어머니, 소녀 부당한 생각 해본 일 없고 저희도 불측한 마음으로 이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어요. 저희가 우리 배나무에 앉아 퉁소 부는 소리를 듣고 부친님께서 퉁소 잘 부는 사람 있으면 머슴으로 맞아 드리겠다던 말씀 생각나서 이 방에 불러다 퉁소 소리 들었사와요.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실 때까지 저희를 사랑방에 모셨다. 아버지 오시면 물어서 윤허하면 집에 머슴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어머니는 금옥 같은 딸이 이렇게 간청하는 데다 과연 이렇게까지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은 처음 본지라 두 말 없이 농부의 아들을 데리고 사랑방으로 갔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한양 갔던 이대감이 돌아왔다. 이대감은 부인한테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농부의 아들을 불러 퉁소를 불라고 하였다. 농부의 아들이 대감이 시키는 대로 한 곡조 넘기니 대감은 무릎을 툭 치며 그를 머슴으로 두라고 윤허하였다. 이렇게 되어 농부의 아들은 이날부터 이대감 머슴으로 있게 되었다. 이대감은 농부의 아들을 머슴으로 두고 날마다 두세 번씩 불러다 그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기뻐도 불렀고 속상해도 불렀다. 속상할 때 들으면 찡그렸던 얼굴에 웃음이 저절로 피어올랐다. 농부의 아들은 이렇게 3년 동안 이대감네 집에서 퉁소를 불며 지내다 보니 퉁소 재간이 또 부쩍 늘었다. 그리고 이대감의 딸하고 정분이 더 두터워졌다. 그런데 이대감은 퉁소 소리를 듣기 좋아하면서도 농부의 아들을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말을 타고 어디로 나갈 때면 꼭 농부의 아들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의 등을 밟고 말을 탔다. 그때마다 대감의 딸은 아버지, 사람이 말을 타는 건 지당한 일이오나 사람이 사람 등을 밟고 말 타는 건 부당한 일인 줄 아오니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지만 이대감은 아예 듣는 채도 안 하고 매번 농부의 아들을 불러서는 그의 등을 밟고 말을 탔다. 어느 날인가 아랫동네에 있는 박대감이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다. 이대감과 박대감은 소시적부터 친구요, 조종에 있을 때 함께 내직으로 있으면서 정사를 본 일이 있는지라 이대감은 온 가소를 데리고 박대감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 대감의 딸과 부인은 가마를 타고 가고 이대감은 또 말을 타고 가게 되었다. 딸은 가마를 타기 전에 아버지가 타고 갈 말을 툇마루 옆에 세우고 마루를 밟고 말을 타라고 빌었다.
그래도 그의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농부의 아들을 불러 그의 등을 밟고 말에 올라 앉았다. 모두들 떠나간 뒤 속이 상한 농부의 아들은 마구간에 들어가 말과 동무하면서 퉁소를 불어 속을 풀려고 하였다. 농부의 아들이 흰 말을 싹싹 쓰다듬어 주고 퉁소를 불기 시작하니 말은 좋다고 웃 입술을 들고 웃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며 머리를 젓기도 했다. 이때라 농부의 아들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초당에 달려들어가 먹을 갈아가지고 나와 흰 말에게 어룽어룽 먹칠을 하였다. 그러니 흰 말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 같아 보였다. 농부의 아들은 또 집 안에 들어가 대감의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신랑의 옷을 떨쳐 입고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몸에는 관디를 두르고 허리에는 서띠를 띠고 발에는 목화를 찾아 신고 나와서 말을 타고 박대감네 집으로 향했다. 의포 단장이라 농부의 아들 이렇게 차리고 나서니 기세등등하여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다닐 때 면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줄이 쭉쭉 그려진 말까지 타니 인간세의 사람이라기보다 성경에서 사는 선인과도 같았다. 농부의 아들이 말을 타고 박대감네 뜰악에 들어서니 기생들이 춤을 추고 삼현육각을 울리며 한창 놀아대고 있었다. 농부의 아들이 기괴한 짐승을 타고 들어서는 바람에 삼현육각 소리가 뚝 끊어지고 춤추던 기생들이 한참 물러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박대감도 내다보니 신선이 온 것 같았다. 그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허리 굽히고 무슨 행차인가 물었다. 그러니 농부의 아들 목성 좋게 대답하였다. 내 수중 용왕의 아들인데 이곳을 지나다 들음에 삼현육각을 울리며 잘 놀기에 한번 구경하자고 왔소. 박대감이 이 말 듣고 즉시에 상을 차려 올리라 명하니 명이 떨어지기 바쁘게 상이 나왔다. 농부의 아들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상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게 하고는 박대감을 보고 말하였다. 내 지나가던 과객이니 삼현육각 소리를 듣고 포식하고 어찌 그냥 가리오. 내 한곡조 불고 가리다. 농부의 아들 말등에서 퉁소를 보니 신선 두루미 소리라 모두들 어깨 들썽들썽해서 춤을 추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청학, 백학이 무리지어 날아와서 춤을 추고 기러기 때 날아와서 빙빙 도는데 하늘이 꽉 덮였다. 그러니 하늘에서 춤을 추는 학을 보고 정말 선인이 왔다는 사람으로 퉁소 소리를 듣고 선인이 왔다는 사람으로 박대감네 마당 안은 바짝 끓었다. 농부의 아들은 신이 나서 점점 퉁소를 더 잘 불었다. 이때 한켠에서 그 퉁소 소리를 귀담아 듣던 이대감의 딸은 선인이라는 말탄 사람을 누구보다 자세히 뜯어보았다. 사람도 눈에 들어왔고 옷과 관디가 눈에 익었다. 헌데 이대감의 딸이 다시 한번 쳐다볼 새도 없이 그럼 이만 답례하고 갑니다 하고 농부의 아들은 말을 돌려 세웠다. 그러자 하늘에서 춤을 추던 청학 백학이 떼지어 날아가고 기러기도 기럭기럭하며 날아가 버렸다. 농부의 아들은 말을 타고 집에 오자 차리고 나섰던 행장을 벗어서 제자리에 놓고 물을 끼얹어 말도 깔끔히 씻었다. 저녁때가 되니 이대감네 내외와 그의 딸이 집에 돌아왔다. 이대감은 뜰악에 들어서자 농부의 아들을 불러서 말 밑에 엎드려 놓고 그의 등을 밟고 내려서는 박대감의 환갑에 갔다 선인이 퉁소 부는 걸 보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은 아무런 내색도 내지 않고 사랑방으로 물러갔다. 그날 밤 이대감의 딸은 삼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농부의 아들이 있는 사랑채에 몰래 들어왔다. 농부의 아들은 낮의 일을 생각하고 무슨 화라도 미칠 것 같아서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월하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대감의 딸이었다. 농부의 아들은 바로 마주 나가 대감의 딸을 맞아들이며 사과했다.
내 오늘 그대와 상의도 없이 무례한 짓을 하였으니 나무람 말고 용서하오. 소녀 그대를 찾아옴은 나무람 하자는 게 아니었고 내일 일을 의논하자는 거예요. 대감의 딸은 이렇게 말하고는 농부 아들의 귓가에 대고 귓속말로 무엇라고 소곤거리더니 농부의 아들이 아란노라 머리를 끄덕이자 달빛을 안고 나가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이대감은 농부의 아들을 청하지 않았다. 신선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듣고 보니 아예 하찮은 머슴의 퉁소 소리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침상을 물린 후 부인이 산의 머슴의 퉁소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이대감은 도리머리질만 했다. 이때 이대감의 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한 가지 여쭐 일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어제 박대감 환갑 잔치에 왔던 신선이 우리 집에 있사와요. 이대감 내외는 깜짝 놀라더니 딸을 보고 부모 양친을 놀린다고 야단을 쳤다. 하지만 이대감의 딸도 마음먹은 게 있는지라 우리 집에 신선이 있다고 우겼다. 그래, 그 신선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 집 사랑채에 있는 머슴이 바로 그 신선이 올시다. 허튼 소리다.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대감이 눈에 불을 일구며 호통질했다. 그래도 대감의 딸은 해죽거리며 웃기만 했다. 웃는 낯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딸이 웃으며 말하는 바람에 끝내 듣기 싫은 말이라도 다 듣고야 말았다. 딸은 오늘 점심때면 그 신선이 나온다고 말하고는 물러나왔다. 점심때가 되니 말과 같이 신선 두루미 소리 같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이대감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부인도 나오고 딸도 나왔는데 과연 박대감네 환갑 잔치에 본 그 괴상한 짐승을 탄 신선이 퉁소를 부는데 청학, 백학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기러기가 기럭기럭하며 춤을 추며 하늘을 까맣게 덮어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이 과연 신선당이로구나. 신선님, 1년 365일 하루도 빼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시오. 그럴진데 내 그대와 할 말이 있으니 여기와 꿇어 엎드리오. 이대감이 괴상한 짐승을 보며 와들와들 떠는데 또 명이 내려졌다. 그 소리 들어보니 당장에 날벼락이라도 내리칠 것 같아서 이대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엎드렸다. 농부의 아들은 이대감의 등을 밟고 말에서 내렸다. 이대감은 또 무슨 명령이 내릴지 몰라 엎드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었다. 이때 농부의 아들은 사모 벗고 관디 벗고 옷을 벗었다. 속에 입은 그 남루한 옷을 보니 사랑채에 있는 머슴이 틀림없었다. 이때 딸이 아버지를 부축하여 세우며 말하였다. 아버지, 보시와요. 머슴인 저희가 바로 신선이 올시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으로 사람의 등을 밟고 말에 타고 말에서 내렸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저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대감은 입술이 바르르 떨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아니, 대감의 딸이 하찮은 농사꾼을 따라간단 말이냐? 아버지,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물러가옵니다. 농부의 아들이 말에 펄쩍 뛰어오르니 대감의 딸도 지체 없이 말등에 뛰어올랐다. 말이 두 사람을 등에 싣고 내 굽을 안고 뛰는데 이대감이 소리쳤다. 아유, 신선이 달아나오. 아니, 저놈의 머슴 녀석이 내 딸을 차고 뛰오. 헌데 천지지간에는 이대감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퉁소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때부터 이대감의 딸은 고생을 낙으로 삼고 농부의 아들을 따라다녔고 농부의 아들은 온 나라의 마을을 다니며 퉁소를 불었다. 그러니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 퉁소 소리 들리었고 퉁소 소리 구성진 마을마다에는 청학, 백학이 떼지어 날고 기러기가 춤을 추었다. 마침내 이 소식은 임금님 전까지 가서 임금님은 대연을 차리고 그들을 청하였다. 하지만
벼슬도 싫고 부귀 영화도 탐하지 않고 오직 퉁소를 불어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힘을 주려는 시골 농부의 아들은 부르는 궁에는 가지 않고 향간에 다니면서 퉁소만 불더라 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